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SBS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는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이건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오늘 아침에는요, 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덕수 차출론은 일종의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예. 이 보면요. 물론 이제 전제를 달았어요. 거칠게 비유하면 일종의 테마주 주가 조작이다. 정말 국민이 그걸 그러니까 한덕수 차출을 요구하는지 묻고 싶다. 몇몇 의원들이 이건 어떠냐 하면서 바람잡고 있는 것이지 않나. 조금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떴다방 정치예요. 선거 때, 특히 이제 대선 때가 되면요, 떴다방 정치가 여기저기서 이 출몰 하는데, 전형적인 이건 떴다방 정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테마주 주가 조작, 쭉 해갖고 작전 세력이요. 이거 하나 딱 찍어갖고 테마주. 이것도 뭐 예를 들면 한덕수 주 이걸 딱 찍어갖고 막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요, 진짜 한덕수 대행이 마음이 있다면, 대선의 뜻이 있다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우리 이야기를 국민께 더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부 인사인가?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 이제 3년 만에 끝났지만 3년 동안 딱 총리 한 명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였어요. 물론 작년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총리를 교체할 것이다 했는데 마땅한 후임자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도 않아서 계속해서 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예요. 거기다가 이제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외부 인사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당정협의 이런 것들을 뭐 수시로 해온 분인데 외부 인사로 볼 수가 없다. 경선에 참여할 충분한 시간적 뭐 그런 여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은 그냥 건너뛰고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 명이 뽑히면 나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꼼수다. 일종의 꼼수다. 그리고 뭐 특혜를 바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지금 뭐 당내에서 말이죠. 뭐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한덕수 출마 촉구 연판장에 도장을 찍었다, 서명을 했다, 54명이다, 뭐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요. 그 자신 있게 의원들이니까 자신 있게 참여했을 것이고 명분이 있다면 연판장 내용을 오늘 바로 공개하기 바란다. 연판장을 만든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연판장도요, 일종의 테마주 주가 띄우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와, 국민의힘 의원 50 몇 명이 한덕수 출마하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실체를 까라 이거죠. 명단 아무개가 거기다 이름 올렸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그 연판장에 그 내용은 뭔지 뭐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 동의한다 이렇게 서명을 하지 않았겠나. 다 공개하라, 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요, 어젠가요 TV조선 유튜브 뉴스트라담스에 이 한덕수 차출론 앞장서고 있는 박수영 의원이 나왔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나와서요, 와,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한덕수의 출마 가능성이 65%까지 왔다.
65%까지 왔다. 만약에 출마만 결단하게 되면 지지율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스과 65%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직접 소통을 통해 이 관세 폭탄, 이 해결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소상이 엊그저께 그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를 보는 사람들은 대통령 출마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가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최상목 경제부총재라든가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불러서 모아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트럼프와 지난번에 28분인가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다면 이제 앞으로도 트럼프와 직접 소통을 통해서 뭔가 한미 간에 이 관세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알래스카의 그 액화 천연가스 개발 문제, LNG 문제, 그 다음에 그 조선 문제, 트럼프가 한대행에게 미국이 이제 그 한국에 배 이게 만들어 달라, 발주를 많이 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자. 그래서 이거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직접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박수영 의원은요, 이거를 뭐 정치인들이 아전 인수를 굉장히 잘하지만 대통령 출마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간 거다, 이렇게 봤다 이거예요. 평소하고 달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것을 봐서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한 55%로 봤는데, 그 뉴스를 접하고는 10%가 더 올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과 65%의 출마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한대행의 여론조사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트럼프와의 통상 그 외교 뭐 관세 협상에서 좋은 성과가 난다면 지지율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박수영 의원이 했습니다. 뭐 하는 건 자유예요. 하는 건 자유인데, 그런데 말이죠. 오늘 아침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한덕수 국민의힘 경선 출마 안 한다. 국민의힘 경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한덕수 뭐 차출론 이런 식으로 띄우는 것은 국민의힘 경선에도 마이너스 효과. 그다음에 한덕수 지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고 있는데 그 역할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오늘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다. 비록 이제부터는 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쓸데없는 한덕수 차출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하고요.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 국민의힘이 이거 하나, 이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뭔가 좀 정교하지는 못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는, 그래도 일관성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도요, 이 책임이 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뭐 여러 명 한 사람이라도 다다익선 아니냐, 더 들어오면은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이 대선 관련된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하면은 이쪽에 더 붐업도 될 수 있고 좋은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게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당 경선 흥행에
이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뜨거 하면서 이제 그 내부 단속에 뒤늦게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하는 건데,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에 오늘까지 후보 등록인데요. 출마 안 하는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이제 나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마는가 하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 클리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앙일보가 오늘 이걸 제일 그래도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뭐 마지막 소명이다 하는, 그 전까지는 마지막 소임. 근데 소명하면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콜링이죠. 부름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소임보다도 훨씬 더 힘이 들어감, 무게가 실린 이런 단어를 선택하면서 마지막 소명. 이게 마지막 소명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통상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건 트럼프발 통상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고지고대로 읽으면 대선 출마는 뭐 안 하겠구나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과거에도요, 여러분들,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요, 그 권한대행은요 항상 대권주자 상위에 올라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가지고요, 누가 권한대행을 맡았죠?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그 한 두어 달인가 했어요. 근데 굉장히 노무현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노숙하게 노련하게 국정 운영을 했다. 야, 노무현은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막 불안불안한데 이 고건 이분은 딱 무게가 잡혀 있고 원숙하고 굉장히 안정된 리더십을 보여줬다 하면서 노무현하고 딱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고건이 확 떴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이후 결국 이제 2007년 12월에 이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만 그건 나중 최종 결과고요. 그 노무현 그 다음 대통령 그 여론조사하면 항상 고건이 1위가 나왔습니다. 부동의 1위였어요. 부동의 1위. 그리고 이 고건 총리가요, 사실 그 지지율을 딱 보면서 출마 의지도 있었어요. 출마 의지도 있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으로 나가기도 그렇고 그 당시 보수당인 한나라당으로도 들어가기도 그렇고 뭐 제3지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뭐 이 뭐예요, 그 짐장사 같다, 뭐 팔러 다니는 뭐 이런 식의 좀 비하적 발언을 한번 해버리니까 맷집이 약한 거예요. 맷집이 약해 갖고요, 거기서 그냥 기부업 그냥 베끼 들어버렸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서 한 석 달 동안 그 이후 조기 대선까지 한 뭐 5달 동안 권한대행을 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도요 그 떴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2017년 조기 대선 관련해 갖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문재인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거라고 봤는데 중간에 출마 선언했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해 버렸잖아요. 불출마로.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문재인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대안이 누구냐 해갖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확 떴습니다. 떴어요. 그때 지지율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 보수에서는요 황교안 지지율이 1위였어요.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때 어떻게 했는가? 정확히 D-55, 그러니까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이었는데요. 정확히 3월 D-55 되는 날 국무회의에서요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자기 자신 이름이요 자꾸만 대선 후보 거기에 오르고 여론조사에도 자기 이름이 올라가고 하니까요 자기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D-55
딱 국무회의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6.3 조기 대선 아닙니까?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전례를 그 대입하면요. D-55가 되는 날, 그 언저리의 국무회의가 어제 국무회의였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였어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통상 그 전쟁 이걸 잘 원만하게 수습하고 해결하겠다.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이 8년 전 황교안 대행처럼 나 대통령 선거 안 나간다.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 측 인사가요.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무슨 상황을 얘기하겠어요? 정치 상황을 얘기하고 있겠죠. 한 대행에게 당장 특정 입장 출마냐 불출마냐 특정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한 대행 측 인사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도요. 중앙일보에 한 대행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고심이 큰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볼 계획인 듯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 대행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고심이 큰 것 같아. 조금 더 지켜볼 계획인 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출마한다 안 한다 결정 내리지 않고 더 보겠다. 이 흐름을 더 보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국민의힘 후보 등록이니까 이거 안 한다는 건 벌써 며칠 전부터 분명했고요. 그런데 뭐 나중에라도 무소속 출마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냥 퀘스천 마크로 내버려 두겠다 하는 게 한 대행 쪽의 이 현재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자고요. 오늘 보니까요. 한국은행에서 이게 정기적인 그 리포트를 발견하는데 한국 정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에도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계엄 이전과 비교해 보면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다.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그게 경제에 당연히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제통상 전문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해야 될 일은 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하루라도 빨리 해소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과 관련해갖고 출마할지 말지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어제 국무회의 8년 전에 황교안은 딱 D-55에 불출마 선언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오지도 않고 간은 계속 보겠다.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더 간을 보겠다면요 아마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별명은 간덕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맨날 간만 보다가 그러냐 간덕수자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뭐 좀 될 것 같으면 올라탈 거고 이렇게 쭉 간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언제 출마한다고 그랬느냐 하고 그냥 빠져버리면 된다. 근데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것이고 지금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로서 지난 3년간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교류해온 이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 경선에 흥행에 뭐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재를 뿌리는 거죠. 참 무책임한 처신이다. 이런 비판이 이제 오늘부터는 막 쏟아져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봐서 이번 주 안으로 가타부타 기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입장 표명을 안 하면 한덕수 대행의 저 무책임한 처신 그다음에 간만 보고 있다 간덕수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